이틀 전인가 어젠가 슈카월드 유튜브를 봤거든요. 근데 그 언제 올라온 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제 봤는데 그 자영업자 그 대출이 1110조를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내용을 보면서 저도 참 제가 어떻게 보면 기업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정말 한 3, 4년 전에는 대출을 도와줬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야기했던 것이 통계청에서 1995년인가 그 소매 판매 지수를 연구한 게 있는데 그때부터 통계를 낸 게 있는데 그때 이후로 그 1995년 이후로 3년 연속 이렇게 소매 판매 지수,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우리 개개인이 뭔가를 사고 파는 뭔가를 사는 그런 판매 지수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 3년 연속. 그만큼 경기가 확실히 안 좋아진 거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경기가 확실히 안 좋아진 거를 너무 많이 체감을 하고 있고요. 제가 관리하는 기업들이 그나마 성장하는 기업들 위주로 많이 시작을 하고 관리를 했지만 그 중에서도 벌써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힘든 상황을 못 버티고 떨어지고 있는 기업들이 또 있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선별을 했는데 불구하고요. 그런 걸 보면요, 확실히 정말 요즘 경기는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제가 슈커월드를 보면서 정말 좀 반가웠던 내용이, 제가 항상 이야기했던 불법 브로커한테 자금을 하실 필요가 없이, 적재자금 하실 필요 없이 직접 정말 간단한 적재자금에 우리 기업이 지금 당장 신청한 적재자금은요, 한번 내용을 찾아보시고 해당 적재금융기관에 문의하시거나 직접 해보시면 된다는 그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하시면 된다고 그 슈커월드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도 불법 브로커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기업들을 관리를 하고 정말 한 3, 4년 전에는 흔히 말하는 불법 브로커 같은 일도 해본 입장에서, 그러면 대표님들은 이렇게 경기가 힘들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대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불법 브로커를 대처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대출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제가 지금도 기업들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항상 대표님들한테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불특정 다수 대표님들한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라서 꼭 들어봐주셨어요. 일단 좀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리자면요, 이미 알고 계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 현재 정치자금은요, 연대보증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치자금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막 그 빌린 것 때문에 연대보증으로 너무 힘들게 사업을 폐업해도 힘들게 될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실 신용보증 기금이나 재단에서 대표님한테 돈을 빌려줄 때는요, 대신 보증을 서주는 거거든요. 그런 기관에서 은행에게. 그래서 만약에 95% 보정이다 그러면요, 만약에 대표님이 1억의 돈을 못 갚아요. 하나은행이라 해볼게요. 하나은행에 돈을 못 갚잖아요. 그럼 9,5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재단에서 대신 내주는 것입니다. 그게 대의변제라고 하거든요. 대신 변제를 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보면은 대표님이 하나 또 그 신용이나, 그리고 연대보증이 없다 그랬잖아요. 신용이나 다른 거에서는 영향이 없어요. 그렇지만 뭐가 남냐면요, 그 해당 은행에서 대표님에 대한 기록이 남고요. 그리고 신용보증 재단에서 대표님에 대한 대의변제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그 해당 은행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추후에 다시 사업을 하시면서 재단이나 기금에서 이제 어떻게 돈을 빌리실 때 그런 기록이 남아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가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시 사업을 위해서 돈을 빌리는 게 되게 힘들어진다. 이왕이면 우리가 사업이 잘 될 분, 그리고 돈을 갚을 수 있을 분한테 빌려주려고 하지, 내가 기관 입장이라면요, 한번 그렇게 실패해서 돈을 못 갚고 끝내버린 대표님한테 돈을 빌려주진 않으려고 하겠죠. 그 기본적인 성향상, 물론 제도전 특별자금이나 재기자금이나 여러 가지 것으로 기회를 주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이 나중에 사업할 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정책자금은요, 대표님이 힘들 때 받으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꼭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 빚으로 거의 사업자 대출로 거의 30억, 거의 한 25년 정도 전에 30억까지 올라갔으니까 너무 큰 돈이었죠.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숫자지 많은데 다들 너무 힘들었습니다. 인생의 꿈을 이룰 만큼 다들 힘들었고 겨우겨우 많이 그 시기를 어떻게 버텨냈는데, 그렇게 한번 사업을 잘못하고 빚을 크게 지잖아요. 그럼 온 가족이 힘들어져요. 게다가 우리가 연대보증이 지금 사실 정책금융기관만 없지, 사실 은행이나 다른 금융권들은 그것도 아직도 실행하는 데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빚내서 사업하는 거를 만약에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건 어느 시기냐면요, 내가 확실한 고객층이 있고 확실한 마케팅 포인트가 있고 확실히 그거에 자신 있어가지고 물건만 양산하고 상품만 있으면은 돈을 더 벌 수 있는 구조가 있다면 당연히 돈을 빌리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는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 기업이 아직 명확한 고객층이 좀 떨어지고 마케팅 포인트가 떨어져서 우리 기업이 잘 될지 안 될지를 모르겠고 그런 마케팅을 위해서 돈을 빌리고 싶다. 사실 그 마케팅이 만약에 추가 고객층을 위한 건가 아니라 필수 고객층이 없기 때문에 마케팅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솔직하게
정말 그 상품이 진짜 특별한 상품이 아니라면요, 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기업이 조금 막 희망 고문처럼 좀비 기업이 돼가지고 나중에 빚만 많아지는 케이스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이라면요, 가감하게 폐업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책자금을 받으실 거라면요, 정말 빌드업을 해서 가장 저렴한 수상공인 정책자금부터 그 다음에 뭐 재단이나 그런 보증서 대출까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정책자금은요, 좋을 때일수록, 그리고 기업이 성장할 때일수록 빌리기가 쉽고 더 저렴하고 더 금융이자 비용이 적은, 한마디로 이자가 적은 정책자금을 빌릴 수 있으시니까요. 꼭 그렇게 더 좋은 시기 때부터 정책자금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슈카월드 유튜브 내용을 보고서 대표님들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내용을 남겼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사실 필요하다면 과감한 결단이 대표님들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해결사 조 팀장이었습니다.